이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은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공민권자의 지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따라서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귀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참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뭐냐?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또는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동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다. 이 말도 헌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요, 북한의 지위를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중적 지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동반자의 지위요, 또 다른 하나는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몰아보고 있느냐? 첫째, 반국가단체다. 두 번째는 그러나 통일을 향해서 협력하는 동반자다. 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고, 이 지위는요, 현재도 유효하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각종의 북한 지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동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조금 전에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북한은 국가단체예요.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통신하고 뭐 등등 한다, 이럴 때는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북한은요, 통일을 향해서 협력해야 되는 또 이 동반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헌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많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쌀도 보내고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의약품도 보내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보내는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요, 북한에 약도 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화도 할 수가 있고 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통일을 향한 동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동반자의 지위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합헌이 되는 것이고,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역시도 합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 주장은 제 개인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하고 현재 대법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머릿속에 북한은 뭐냐? 이중적 지위다. 반국가단체이면서 통일을 향한 동반자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이외에 그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입국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이 주민이 남쪽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한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흉악범이었다고 해서 몰래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몰래 보내다가 그것이 문자가 드러나는 바람에 나중에 사과도 했지만은 진실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흉악범이건 흉악범이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뭐겠느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요,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현행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지금도 명시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다. 뭐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UN 가입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요, UN이란 존재는 반드시 국가라야 가입이 돼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UN에 가입을 했다면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 국가로 보진 않죠. 그건 북한하고 이 대사관계를 이 국가를 승인받아야 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봐도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독일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서독과 동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서 세계 각국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독일의 사례가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 체결이 됐다고 해서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또 유엔에 동서독이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예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남북 상호 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남북 합의서가 지금 체결되어 있고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수관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실 것은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한반도 내에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유일한 정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38도 이북에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는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기네들은 국가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헌법상 그들은 반국가 단체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반불법 집단이다. 그것이 70년간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의 변화가 있지만은 똑같이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통일을 향한 협력자다.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또 협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북한 지역에 쌀을 보내거나 또 의약품을 보내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양자가 우리가 양립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또 민족 간의 통일을 강조해서 예컨대 남북한의 민족 통일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헌법상 허용될 수 없고요. 민족 간의 통일보다는 우리 헌법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 이것만이 우리 헌법은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북한과 남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지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변론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 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국민헌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국민헌법의 이 부분, 대한민국의 영토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법적 지위, 남북한의 관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반드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이 영토 문제를, 또 북한의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